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지사는 밀양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도를 넘고 있는 부산의 정치권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일반화되면서 시간에 쫓긴 배달원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면서 포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강업계 구조 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소백산에서 산나물을 캐다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불법인데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밤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정 기자 캐스터입니다. 네, 하늘빛이 흐린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전까지는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가장 먼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제법 많고 또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20에서 4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30mm가량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20도, 안동 역시 2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안동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30도로 또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 오는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등에서 이제는 직접 배달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기 때문인데 개인 사업자인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은 시간에 쫓겨서 위험한 배달을 하기 일쑤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고 고개 운전을 하다 쓰러집니다. 영상 속 오토바이는 배달용 오토바이입니다. 어둠이 깔릴 무렵 대구 도심, 건물 옥상에서 바라봤습니다. 신호를 어긴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로 엉키기도 하고 인도에서 빠져나와 중앙선을 넘기도 합니다. 배달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쫓기죠. 음식을 15분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 다른 업소에서도 막 이렇게 물량이 많이 터지면 저희가 그 완료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배달 대행업체에 가봤습니다. 주문 시스템을 보니 배달 주소와 주문 금액, 몇 분 안에 도착해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건당 배달원이 받는 돈은 평균 2,500원. 또 배달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 여기서 오토바이 대여 비용, 보험료, 기름값, 수수료 등을 떼고 있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세 업자다 보니까 렌탈 하면은 뭐 30, 한 달에 뭐 보증금 30에 4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배달 전문 업체들이 배달을 맡는 것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직원을 쓰면 직원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돈을 한 달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런 부담이 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의 유상운송 보험료는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음식점이 직접 쓰는 비유상운송 오토바이 보험료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큰데요. 배달 대행업체가 이런 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 할부 판매업체. 책임 범위가 넓은 임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손실 부분을 여러 보험사가 분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사용해 보험에 가입하면 번호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3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또 우리가 더 이상 번호판을 달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보험사들은 공동인수로 넘어간 위험 물건을 반드시 가입시키기로 하고 금융당국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현실에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동인수 보험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의무보험 이륜처리를 받지 말고 올해 공동인수를 넣으시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공동인수를 거절하다 보니 불법이 벌어진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보험개발원이 공동인수 물건을 시장 점유율대로 보험사에 무작위 배당하는데 가입이 잘 되는 보험사에 배정되기 위해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의 필수적인 서류들을 여러 개 위조해 신청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몇 번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주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업체 간의 보험 가입이 손이 끌다 보니까.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12월쯤 공동인수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감독원 중심으로 해서 협정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장 범위가 넓은 임의보험 대인 배상까지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여 대, 전체 오토바이의 5.7%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보험사는 폭리를 취하고 배달 대행 운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42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1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 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정례회 기간인 29일부터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지사는 어제 밀양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부산 정치권을 비난하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권 신공항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지사가 지난달 17일에 이어 또다시 밀양에 모였습니다. 유치행위 금지라는 합의를 깬 부산시에 경고를 했지만 자제는커녕 부산 정치권까지 나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들은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깜깜이 용역, 불공정 용역 등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정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무책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용과 그리고 또 이것을 방해하려는데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와 남북권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예정대로 반드시 신공항을 추진하라. 또 영남권 신공항은 무엇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특히 국가 비상사태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안전지대에 공항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왔을 때도 안전하게. 정부도 반드시 신공항 입지 발표를 이행하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권 4개 시도지사의 이번 두 번째 밀양 회동은 날로 거세지는 부산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입지 용역 결과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떨어졌거나 공천을 받지 않은 지역구에서 누가 당협위원장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와 대선을 앞두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정당의 지역구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대구 북구을과 수성갑, 수성을은 새누리당 후보가 낙선해 이런 관례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낙선자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새로 선출돼야지 4년을 바라볼 수도 있고 대선 때
당협위원장으로서 제의를 해야 저희들이 만약 집권했을 경우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수성을과 동구을은 각각 주호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복당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복당 여부도 전당대회 이전에 확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당이 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다 비박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총선 1년 뒤에 뽑는 당협위원장 인선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두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권을 잡으려는 사람과 당협위원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일부에선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달 후반기 기초광역의회 의장단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장단 선거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현재 의장단 선거는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알아볼 수 있는 정견 발표 과정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의 규칙을 개정해 정견 발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시도당에 지침을 보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전에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재도전하기로 하고 일찌감치 펴다지기에 들어갔던 안동 출신 장대진 현 의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정치권 차원으로 비화되는 등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현직 의장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서 당선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 내 부작용을 감안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 입당을 신청한 상태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는 김천, 김은규, 영천, 한혜련,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장 의장과 입당 절차를 밟고 있는 박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는 중앙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자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 새누리당 의원 수명이 모여 물밑 조율을 했다는 얘기가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역학관계에 따른 걸로 읽혀집니다. 도의장 선거를 두고 중앙정치권의 개입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정치를 말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갑질 중에 이런 갑질을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개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예속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앙정치권에 장악된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면서 포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강업계 구조조정도 앞두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포항철강공단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체 340여 개 공장 중에 가동 중인 공장은 300여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2단지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예년보다 통행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포항공단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 감소했고 수출은 34.7% 줄었습니다.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900여 명이 감소한 14,9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된 철강 경기 침체로 생산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며
가동률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철강업종의 침체를 넘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쓸 때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우리 지역 기업 간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8월 기업활력 제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철강 업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철강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소백산에서 산나무를 캐다가 50대 남녀 2명이 실종돼서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불법인데도 여전히 이를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북서쪽 줄기 어뢰산 8부 능선의 골짜기 아래에서 경찰의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실종자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끼가 낀 바위를 밟고 실족해 5, 6m 벼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 끝이니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청색 자켓을 입고 이래 엎드린 상태로 있더라고요. 김 씨는 이틀 전 휴일 오전 일행 4명과 함께 산에 들어가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서 약초를 캐다가 3시간 만에 실종됐습니다. 실종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백산 연화봉 방향으로 산나무를 캐러 간 56살 박모 여인 또한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행방불명됐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산세가 워낙 깊고 험한 데다 수먹이 우거지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 수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나물 채취의 경우 주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고 안전 장비 없이 혼자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올 들어 따뜻한 날씨가 일찍 찾아와 이름난 산마다 채취객이 빠르게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 고입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입시는 300점 만점의 내신 점수와 270점 만점의 선발고사 점수를 더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100%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입 선발고사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중학생들의 입학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같은 회사 전무 44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건설사 사장 48살 김모 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살해하고 다음 날 군위군의 한 야산계곡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녀 유학자금이나 노후보장 등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숨져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상북도가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욕장 내 주요 편의시설 정비 실태, 물놀이 위험 표지판, 수영 경계선 설치, 안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경북 지역 25개 해수욕장 가운데 월포 해수욕장 등 5곳은 이달 25일 개장하고 다음 달 15일에는 나머지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식품 취급업소도 합동 점검합니다. 달구식약청 등과 함께 18개 반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나 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기준,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냉면과 김밥, 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120건을 수거한 뒤 검사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분원인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가 제2아파트형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바이오 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과 신규 벤처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기업은 연구원 장비 사용료 할인, 연구개발 컨설팅, 공장 등록 등의 혜택을 비롯해 연구원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빛이 흐린 수요일 아침인데요. 그래도 오전까지는 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는 이 본격적인 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20에서 40mm가량,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30mm가량 예상되고요. 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 청도와 영천 18도로 출발합니다. 대구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그 밖의 지역은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9도, 울진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다시 더위 대비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 오는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